살이 빠져서 건강해진 게 아니라 건강해지니까 살이 빠지더라. 저는 이 말에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체력도 똑같거든요. 체력이 좋아지니까 건강해진 게 아니라 건강해져야 체력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건강하지 않으면 지방대사가 잘 열리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 지방대사가 잘 열리는 결과물이 살이 빠진다고. 몸에 에너지가 많은 상태가 우리가 느끼는 체력, 활력이잖아요. 그럼 뭐가 건강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엔진, 간 건강입니다. 아마 내가 먹는 거 대비, 내가 운동하는 거 대비 살이 잘 안 빠지거나 체력이 잘 안 올라오시는 분들은 간이 좀 지쳐서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순대 먹을 때 간은 맛있게 먹을 줄 아는데 정작 내 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로 과학적이지만 심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간의 역할인데요. 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장기 중에 일복이 터질 대로 터지네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해독, 두 번째가 대사. 물론 더 많겠죠. 근데 여기서 해독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 생기는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어떤 독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연료와 산소. 여기서 연료는 포도당과 지방산을 말하는 거고, 이 친구들 자 공장에 넣어서 돌릴 때 필요한 게 산소예요. 우리가 불을 태울 때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타잖아요. 똑같아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 자, 그럼 연료와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면 당연히 찌꺼기들이 나올 건데, 자, 그걸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 친구가 많아지는 상태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자, 활성산소가 많아서 내가 지금 산화 스트레스 농도가 높다. 이 말은 뭐예요? 맞아요. 우리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예요. 자, 텔로미어 연구로 노벨상 받으신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님이 세포 건강의 핵심 뭐라 그랬죠? 맞아요. 인슐린 저항성 산화 스트레스 염증. 그럼 우리가 아까 말했던 활성산소, 그 찌꺼기들을 누가 치우냐? 기본적으로 각 세포가 스스로 처리하는데, 이때 핵심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글루타치온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가장 깊게 관여하는 장기가 어디다? 네, 간이다. 물론 신장, 폐, 장도 관여를 하죠. 하지만 글루타치온을 만들고 재활용하고 해독 시스템 전체를 조율하는 허브가 누구다? 간이다. 간이 해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술 해독, 약 해독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본질적인 역할, 세포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찌꺼기, 그 정화 시스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간이다. 그리고 이제 대사는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쓰고 저장하고 다시 꺼내 쓰고 이러한 모든 거를 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진대사가 좋다. 이 말은 뭐냐면 만들 때 잘 만들고 쓸 때 잘 쓰고 저장할 때 잘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딱 봐도 할 일이 겁나 많아 보이죠. 그 일을 주로 하는 게 간이다. 아니, 간은 일복이 터졌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포도당으로 보내돼서 바로 혈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맥혈을 통해서 간을 거쳐서 조절을 받거든요. 근데 이때 간이 그냥은 안 보내. 간은 엄청 스마트한 애거든요. 그래서 지금 혈액에 당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한지 이걸 다 계산해서 혈액으로 보냅니다. 혈액에 당이 충분해? 그럼 저장. 지금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내보내. 지금 공복이야? 그럼 저장해둔 거 꺼냈어. 이걸 하는 게 간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러면 포도당 말고 지방산, 아미노산도 있잖아. 맞아요. 근데 아미노산은 주 목적이 에너지가 아니라 몸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러다가 아미노산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에너지로 일부 쓰이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처리돼요? 간에서 처리돼요. 아미노산은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지방인데, 지방은 크게 내가 먹는 지방, 그리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방, 쓰이는 경로가 잠깐 달라요. 우선 내가 먹는 지방부터 봐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올리브 오일을 내가 먹었어. 그러면 소장에서 분해되고 재조립돼서 지단백질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지단백질, 이게 뭐지? 지방은 기름이라 물에 잘 안 섞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을 타고 혈액을 이동해야 되는데, 지방과 단백질이 섞였다 해서 지단백질이다. 간단해요, 간단해. 근데 이 애는요, 크기가 커서 모세혈관으로 못 들어가. 그래서 림프관으로 이동했다가 흉관 거쳐서 혈액으로 들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로 가요. 조금 복잡하죠? 이게 일단 1번,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가 지방을 먹었을 때 지방이 연료로 가는 경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살들,
뱃살이든 뭐든 중성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는 건 더 간단해요. 체내 인슐린 농도가 낮고 에너지 소요가 늘어나면 지방세포에 있는 중성지방을 빼내는 효소가 활성화되는데 그 친구 이름이 우리가 좋아하는 HSL, 그죠? 그럼 중성지방인 지단백질로 실려서 혈액으로 바로 가서 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자,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내가 지금 먹은 지방은 소장, 림프계, 혈액, 원래 있던 데 뱃살은 지방세포, 혈액 둘 다 뭘 거치지 않았어요? 맞아요. 간을 거치지 않았어요. 지방은 그래서 포도당처럼 무조건 간부터 들리는 연료가 아니라 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친구더라. 물론 완전히 무리를 안 주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쓰다 남은 지방들이 다시 간으로 와가지고 지단백질을 뭐 생산하거나 뭐 케톤체를 생산하거나 그렇게 만들어냈는데도 간이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간 기능이 떨어졌다 혹은 내가 간이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한다? 그럼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그 기전이 돌아가진 않아요. 그럼 어떤 생활 습관들이 우리 간을 괴롭히고 있는데, 자, 크게 3개: 음식 습관, 수면 습관, 운동 습관. 내가 평소에 고탄수 식단을 잦은 빈도로 먹어. 그럼 당연히 간이 하는 역할이 많아지겠죠. 당연하죠. 포도당은 간을 거쳐서 에너지로 쓰일지 저장할지 결정이 되니까. 근데 들어오는 양이 많다는 건 이걸 판단하는 양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술을 또 먹어. 술은 알코올이에요. 그럼 이거를 정화시켜야 돼. 그거를 누가 시켜요? 내 간이 해요. 이거 해독. 그럼 이 2개가 붙었을 때 간은 해독을 우선시합니다. 물론 둘 다 돌아가요. 그런데 비중을 해독을 더 많이 둬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고탄수 식단을 하고 있으니 체내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어 있어. 그럼 간은 그럼 에너지 충분하네. 대충 때려 맞춰서 일단 저장을 해버립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이걸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저장하고 나중에 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내가 술을 때려 먹었어. 그래서 밤에 잠도 잘 못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간이 그나마 쉴 때가 수면 시간인데 재생하는데 재생도 못하게, 쉬지도 못하게. 거기다가 이제 잠 못 자니까 에너지 자꾸 딸리니까 과일은 왠지 건강하잖아. 살 안 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과일 막 먹어. 근데 그 과일에 있는 과당은 포도당과 같은 당이 맞는데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대부분 다이렉트로 간으로 가요. 그럼 안 그래도 할 일이 겁나 많은데 과당도 처리해야 돼. 물론 과일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고탄수 식단, 잦은 식사를 하면서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내가 목말라서 음료수를 먹는다? 액상과당. 액상과당은 과당과 포도당이 거의 같은 비율로 섞인 게 액상과당이에요. 근데 그걸 때려 부으면서 그냥 먹기는 심심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한 짭짤한 핫바를 내가 한번 먹었어. 근데 가공육을 만들 때, 우리 가공육 만들 때 오래 보관했다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보존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해독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대부분의 가공육 성분은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포화지방, 나트륨, 향료, 전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화지방은 뭐냐면 자연식품에 들어가 있는 건강한 지방이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정제된 동물성 지방, 아니면 산화되기 쉬운 지방을 말하는 거고, 나트륨은 뭐냐면요, 미네랄이 거의 없는 정제 소금이고, 전분은 그 정제 탄수화물 중에서도 흡수가 빠른 친구라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쪽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다 왔다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말 안 먹으면 미칠 것 같은 치킨을 내가 먹는다? 치킨? 치킨에 있는 그 튀김의 정체는 뭐죠? 정제 탄수화물. 고온에 반복적으로 식물성 그 정제 기름을 튀긴다? 이 환상의 조합으로 내 간의 혼수 상태를 만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운동도 안 해. 이 정도면 우리 여기 간이 안 아픈 게 이상하죠. 에너지도 잘 못 만드는데 그 에너지마저도 잘 못 쓰는 상태. 그 결과가 뭐예요? 중성지방,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여러 가지 것들. 중성지방 증가가 살찌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이 체력이 없어. 기력이 딸려, 이거예요.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해석하면 이거야.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은 말 그대로 인슐린이 세포에게 에너지를 전달을 잘 못하고 있는 거니까. 세포들의 에너지를 잘 못 받는데 아예 어떻게 에너지가 나야. 그죠? 야, 근데 호남은 알겠어. 네 말 알겠거든. 근데 이걸 내가 모르니? 누가 몰라? 아예 다이어트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야. 의지의 문제야. 그 의지를 유지하는 게 안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그 의지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간에 있는 기름을 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물 마신다고 뭐 퐁퐁으로 닦는다고 잘 안 지워져요. 정말 그 강력한 특수 세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루타치온이라고 있어요. 이 글루타치온이 없으면 간은 해독 작업을 아예 못해요. 공장장이 출근을 안 하는 거랑 똑같아. 공장이 안 돌아가. 그럼 이 공장장을 내가 어떻게 모셔오느냐? 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은 설포라판이라는 재료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브로콜리, 양배추만 외우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생기니까 십자화가 채소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입니다. 얘네가 딱 들어가면 우리 몸이 알아서 글루타치온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워서 쪄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게 뭐냐면 라이블리 스무디. 라이블리 스무디가 뭐냐면요, 해독혁명의 저자 최지영 교수님이 연구하고 만드신 건강 스무디인데요, 우리가 아까 알아봤던 그 십자화 채소를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계속 십자화 채소 하는데 그게 뭐야 도대체? 자, 꽃잎이 십자가 모양으로 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주로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십자화 채소예요. 자,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가 왜 중요하냐면요, 식물도 살려고 해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방어 물질을 준비해 둡니다. 얘네도 살아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말로 글루코라파닌 이라는 전구체예요. 야, 그러면 전구체는 뭐냐면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가 효소를 만나면 설포라판이 되는데 일단 효소는 따로 보관해줘요. 따로. 효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안 그래도 좀 복잡하니까. 자, 그러다가 벌레가 입을 뜯거나 우리가 먹으려고 자르는 순간 세포가 파괴되면서 이 둘이 만나요. 그 순간 만들어지는 게 아까 얘기했던 설포라판입니다. 식물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네가 날 건드렸어? 그럼 나 화학무기 발동.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못 움직이잖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방어 무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 자극이 됩니다. 자, 이거를 호메오시스라고 하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몸에 안 좋은데 아주 약간 스트레스를 주면 우리 몸에 오히려 방어 시스템을 깨우면서 이로워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근육의 손상이 가야 개생이 되면서 더 강해지고, 찬물 샤워도 그 순간은 힘들자 적응하면 회복력이 올라가죠. 설포라판도 똑같아요. 우리 몸에 딱 들어오는 순간 간세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위협 신호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잠자고 있던 이 해독 시스템을 깨워요. 야, 일어나, 해독해, 글루타치온 만들어, 항산화효소 더 만들어. 그래서 이 설포라판을 간의 갑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접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갑옷을 만들게 하는 물질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매일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먹잖아요. 흡수도 일정하지 않고 매번 찌고 갈아서 효소 살아있게 관리하고, 솔직히 이거 작심삼일되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최지영 교수님이 만드신 게 라이블리 스무디다. 저도 그렇게 먹고 있고, 자,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지만 저희 집은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레시피가 이게 편한 건 아니에요. 뭐는 찌고 청경채는 어쩌고 이게 있거든. 그래서 매일 해먹는다, 이거는 최지영 교수님도 그렇게 못 하신대요. 본인도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 우리가 방법을 아는 것보다 의지력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의지력이 내가 있을 때 한 방에 딱 만들고 나머지는 본능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일주일에 한 번 아내가 이거를 만들어요. 날 잡아서. 그래서 일주일 마시고 그렇게 해. 그냥 애 키우시는 분들의 팁이 뭐냐면요, 애들 채소 진짜 잘 안 먹는다, 그죠? 이거 한 번 먹이면 마음이 편해요. 오늘도 잘 먹였다. 근데 저희 아내는 처음에 아이들 먹일 때는 단맛을 좀 내기 위해서 아내가 바나나를 좀 섞었는데 지금은 그냥 잘 먹습니다. 책 이름 자체가 해독혁명이잖아요. 위, 장, 간, 담즙, 세포로 이루어지는 디톡스인데, 자, 우리가 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한 덩어리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거를 지금 3년 넘게 만들고 있는데 레시피대로 하면 가장 좋은데 없을 때는 그냥 있는 재료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료가 뭐가 남아? 그럼 더 넣기도 하고. 응용해서. 저희 아내가 우리 쌍둥이 애들을 키우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 일상을 기록한다고 일상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기록용으로. 물론 했다 안 했다 하는데 거기에 저희 가족이 평소 먹고 있는 음식들, 레시피들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니 김호남 도대체 너 뭘 먹는 거야? 맨날 설탕, 밀가루, 튀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너 뭘 먹니?
저희 가족이 실제로 먹는 거, 그 다음에 실제 제가 도시락 싸는 거, 저의 관점 말고 실제로 애 키우면서 요리하는 그 아내의 관점으로 영상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완전하게 클린 식단을 선호하지만 저희 아내는 그런 편은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다 나 같을 수 없대. 그래서 뭐 그나마 성분이 좋은 간식 같은 거, 뭐 통밀빵 같은 거, 이런 요리들 같은 거 잘 만들고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맛 봐야죠. 가끔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보다는 정말 저보다 더 현실적인 것들이 있을 테니까 집밥을 하시거나 애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름이 밍밍댁이거든요. 한번 놀러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야, 나 이거 라이블리 스무디 나 못 먹어 하시는 분들은요, 괜찮아요. 채소찜을 한번 드셔보세요. 비트나 당근 같은 거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맛 없을 것 같죠? 맛있어요. 저희도 처음에 채소찜을 먹었었는데 진짜 밖에서 사 먹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채소찜 맨날 하는 게 이게 더 일이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스무디를 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무디든 찜이든 이 초록색 폭탄을 넣어줘야 간이 청소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청소는 했어. 따끈한 기름때를 밖으로 빼내려면 그 트럭 운반이 필요하겠죠. 운반사. 윤활유가 필요해. 그게 바로 뭐냐면 콜린이라는 친구인데, 자, 이거는 어디에 맞냐고요? 맞아요. 계란 노린자에 맞습니다. 그 노린자가 바로 윤활유 탱크예요. 그래서 하루에 계란 한 2개 정도 노린자까지 드세요. 그래야 글루타치온이 분해한 독소를 콜린 트럭에 싣고 몸 밖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무조건 계란 노린자가 답이다? 그건 아니다. 알러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콜린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지 계란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걸 드셔도 돼요. 파이버 콩도 있잖아요. 콩은 정말 그 식물성 콜린의 왕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고등어, 연어, 참치도 있고, 그리고 표고버섯에 또 그 콜린 함량이 높아요. 물론 평소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효과가 덜 하겠죠. 내가 허기감이 있거나 뭔가 출출할 때 라이블리 스무디 하나 드셔보세요. 에너지감도 잘 유지되고 이거 혈당도 잘 안 올려. 아보카도가 들어있어서 포만감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간까지 챙겨주잖아요. 일석맥주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인데, 수면은 간 기능 말고도 그냥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 이걸 지키는 게 힘들어. 이게 제일 힘들어. 왜냐면 간 건강을 회복하는데 가장 큰 핵심이 뭐 음식, 수면, 운동인데, 내 의도 기준에서 음식은 내 의도 반, 호르몬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먹으면 몸에 반응이 있으니까. 근데 운동은 내 의지가 거의 100%인 것 같아. 내가 운동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니까. 이건 생명이랑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음식 50대 50, 운동 100%인데 수면은 내 의도가 100%안 돼. 반영이 안 돼. 자율신경계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잠이 중요하니까 잠을 잘 자야지 하면 더 잠이 잘 안 자지는 게 수면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힘들어. 그럼에도 잠을 못 자면 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일단 우리 간도 다른 장기들처럼 재생 모드에 들어갑니다. 수면 중에. 근데 간 기능을 재생시켜주는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인데, 이게 우리가 잘 때 60에서 70%가 분비가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방에 있는 기름도 태워주는 역할도 해줘. 정말 잠만 잘 자도 진짜 돈 한 푼 안 내고 최고의 영양제를 우리가 먹는 거거든. 뭐 다른 것도 더 많지만 더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잠이 중요해 이거 모르는 사람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걸 못 지키는 게 진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잠을 못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 5가지인데요. 이 5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일관성. 수면 패턴을 맞춰서 내 몸이 이 시간이 되면 자는 시간이구나, 일어나는 시구나, 이거를 좀 맞추면 도움이 됩니다. 되도록 주말에도 이 패턴을 맞춰주시고, 특히 그런데 3교대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일관성 빼고 나머지를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빛 차단은 뭐냐면 블루라이트 차단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잠이 든다라고 하지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의도가 닿을 수 없다고 하는 건데, 잠이 들게 하는 주요 호르몬이 아데노신, 멜라토닌입니다. 근데 아데노신은 주로 기상시간에 맞춰서 쌓이는 친구라 이 1번을 잘 지키면 자연스럽게 갖춰지는 거고, 멜라토닌인데요. 그 다음에 블루라이트를 기준으로 이 친구가 분비가 돼요. 송가선에서. 그래서 잠들기 전 2시간 전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같은 거 있으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야간 모드로도 하시라도 그거라도. 그리고 정보 차단은 뭐냐면요, 웬만하면 자기 전에 자극적인 컨텐츠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보세요. 근데 먹고 살다 보면 자기 전까지 일할 때도 있겠죠. 저라고 어떻게 매일 지키겠어요. 다만 이러한 기준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자는 거지.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음식 차단은 뭐냐면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무리하고 우리 몸을 비우자. 그리고 잠을 들자. 야, 근데 이것도 퇴근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동하시고 가벼운 프로틴이나 아니면 뭐 소화가 빠른 거, 잘 익은 바나나 같은 거, 그런 거 상황에 맞게 해봐요.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제일 어려운데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예요. 스트레스는. 그래야 우리가 각성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돼서. 다만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는 게 문제인데, 내가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자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상이라는 거는요, 누구에게나 오거든 다 와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뜨는 햇빛은 누구에게나 오잖아. 저한테도 오고요. 우리 애한테도 오고요. 여러분한테도 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그때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나는 반드시 뭘 이뤄야 돼. 물론 우린 다 뭘 해야 돼요. 뭘 이뤄야 돼요. 근데 그걸 집착하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와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선호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이거 이뤄낼 거야. 근데 이루지 못하더라도 불행하지 않아. 이게 선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한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순간 그 조건은 곧 불행의 조건이 돼버려요. 내가 무언가를 집착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진짜 나라고 믿을 때 우린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니 얘는 지금 간 이야기 하다가 뭔 헛소리를 하고 있냐? 그니까 간 이거 우리 소중한 간 이거 왜 망가졌냐고. 과도한 스트레스, 폭식, 운동 부족, 수면 부족이잖아요.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거랑 내 간 건강 상태랑 이게 상관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뭘 먹고 안 먹는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조금 더 본질적인 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본질, 그거를 우리가 좀 다 내려놓자. 하루 종일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루 중에 잠시라도. 그럼에도 내려놓는 게 힘든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하루 마무리할 때 좋은 수면 유도 명상, 호흡 명상 이런 것들은요 제가 영상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운동인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자, 살 빼야지 하고 내가 헬스장 가서 막 토 나을 때까지 하고 막 크로스핏 가가지고 막 내 몸 조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운동 안 하던 분들이 간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막 갖다 때려 붓잖아요. 그거는 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인사살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고강도 훈련, 거의 무산소 대사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무산소 대사가 되면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젖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젖산을 청소하는 곳이 바로 우리 간이에요. 이 간의 젖산을 다시 에너지로 바꿔주는 걸 코리회로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게 있는갑다 하세요. 한마디로 내 간은 지금 다른 거 처리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주인이 운동한다 싶고 그 젖산 폭탄을 여기다 때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후에 개운한 게 아니라 며칠 막 알아 누워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그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우리 간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자, 돔스 개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강도 운동이 무조건 나쁜가요? 아니요. 고강도 운동은 우리 간을, 이 간을 슈퍼 간으로 만들어줘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 고강도 운동을 하면 근육을 쥐어짜면 그 마이오카인이라는 항염증 물질이 나와서 간의 염증을 직접 치료하고 간세포를 재생시켜줘요. 간의 대사 한계치 자체를 높여주는 고마운 운동이 고강도 훈련이에요. 근데 이거는 간이 어느 정도 버틸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기초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강도 훈련부터 그냥 하잖아요. 얘가 회복할 틈이 없어. 내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고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음날 컨디션이 어떤지, 그리고 그 다다음날 컨디션이 어떤지 해본 분들은 알아.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추천하는 게 제가 맨날 추천하는 거, 존투 트레이닝. 존투 유산소는요, 유산소 대사를 최대한 쓰면서 젖산을 거의 만들지 않아요. 간한테 젖산 폭탄을 안 던져. 심지어 존투는 20-30분 지나면 산소를 이용해서 지방을 아주 깨끗하게 태웁니다. 세포 속의 엔진이 미토콘드리아가 간을 거치지 않고 지방을 바로 연료로 써버려요. 간한테 야, 너 좀 쉬어. 지방은 내가 알아서 태울게.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존투 구간으로 그 쌓인 그 기름기를 먼저 걷어내고, 그러다가 몸이 좀 가벼워지고 체력이 좀 붙었다. 그때 고강도 훈련으로 넘어가는 게 건강하고 튼튼한 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걸 고마워할 수는 없어요.
집안일은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나요. 근데 힘들고 좀 귀찮아. 근데 그걸 누가 해줘. 근데 나는 몰라. 집안일이 힘들고 티가 안 나는 걸 난 모른다고. 그럼 대신 해준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똑같아. 요리하는 거, 애 키우는 거 모르면 고마울 수가 없어. 우리 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이걸 알면 우리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고마운 사람한테 선물 주잖아요. 편지도 뭐 있겠지만 대부분 돈으로 사서 뭐 선물 주잖아. 우리 간의 역할을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 간이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돈을 줘야 돼. 얼마 줄 거예요? 간이 나 돈 안 주면 일 안 해. 그럼 아마 가지고 있는 우리 돈 다 줄 거예요. 간이 일을 안 하면 우리 죽으니까. 우리 몸 다 똑같아요. 진짜 소중한 건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 그 외적인 것도 다 똑같아. 공기, 햇빛, 나와 타인에 대한 사랑, 존중,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없어.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 다 공짜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거 뭐냐면 공짜로 받으면 그게 고마운지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매일 그걸 알아차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비싼 가치를 갖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놀라운 오늘, 이 기적을 몸소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